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 튜터 솔루션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오토노머세이프지 대표 한지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토노머스 대표님으로서 네네네. 자율주행 자동차의 매력 포인트가 네. 있다면 네.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인간의 삶을 보다 여유롭고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기술이다. 뭐냐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리는데 자율주행 차를 이용하면 인간이 운전하는데 하루에 보통 2시간 정도 시간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율주행 차가 있으면 내가 2시간의 시간을 세이브를 하는 거죠. 하루 24시간이 26시간이 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하루에 24시간마다 도는 게 26시간마다 도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네. 표현이 잘 됐나 모르겠네. 지금 국내에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법적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네.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제라기보다는 지금 규제가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이제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서 법적으로 하라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이 없으면 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안 하면 돼요. 비보호 자회전, 비보호 우회전 같은 그런 개념인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기준을 마련해주는 법과 규제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없어서 조금 기술 개발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네.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사실 초기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저희는 대부분의 운영비라든지 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미래 기술, 특히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은 기술 개발하시고 초기 기획 경영 쪽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책 사업에 뭐가 있는지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지원서를 넣어서 거기에 선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산업부, 과기부 쪽에서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스타트업으로 자율주행 생태계를 시작하는 거는 네. 저는 엄청나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스타트업으로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된 네.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자동차 현업에 이제 있었는데 제가 2018년에 창업을 했는데 2017년, 6년, 7년 정도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시장이었냐면 2020년 전후로 해서는 승용차, 로보택시 쪽으로 생각하는 로보택시 그리고 우리가 타는 일반 승용차의 옵션으로 자율주행이 들어갈 거라는 그런 기술 시장이었어요. 저는 이제 현업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발전해야 되고 기술뿐만 아니라 법, 제도도 보험, 제반 기술들이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승용차의 자율주행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다른 시장이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 다른 시장이라는 게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코스에서만 다니는 쉽게 말해서 지금 택배차 같이 아니면 트램 같은 거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서 다니는 지정된 데만 다니는 순찰차 같은 그런 데서 다니는 자율주행 저속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모빌리티라고 하죠. 그런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시장을 보고 나와서 스타트업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3, 4년 뒤면은 이 정도 기술은 개발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기술적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네. 자율주행이 일반화된다면 사고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일까요? 네,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탄생이 안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도 에이다스 기능이라고 하죠. 주행 보조 반자율주행 이 도입됨으로써 해서 보험도 여러분들 들다 보면 자율주행 기능 옵션이 있으면 보험료를 깎아줘 이렇게. 네, 그 이유가 이 기능이 사고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완전 뭐 없애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과도기적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율주행과 자율주행이 아닌 차가 혼재된 상황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차가 자율주행 운전과 분명히 운전 습관이 다를 텐데 이런 혼재된 상황 과도기가 과도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율주행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언어로 그 저희가 이제 네. 항상 컴퓨터 개발자들은 뭐 C 언어라든지 네, 아니면 네. C++라든지 네. 자바, 파이썬 막 이런 네, 언어가 네, 많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언어로 네. 위주로 구축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 과정을 거쳤는 어떤 네. 개발 과정을 거쳐서 네. 지금 현재 모델까지 구축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자율주행을 하는 업체들은 네.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쓰기도 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쓰는데 저희는 일단 C 언어를 다 쓰고 있고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의 C 언어를 다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현업에서 네. 자동차 현업이 대부분 그냥 C 언어 기반의 인베디드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나중에 향후 인베디드를 염두해 둔 C 언어를 쓰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 뭐 대부분 자율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로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네. 저희는 이제 오픈 플랫폼을 안 쓰고 네. 그냥 프레임워크도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다 코딩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차를 개발하다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그 하나 때문에 사고가 난다라든지 위험한 부분인데 아주 그 디테일한 하나를 바꾸려고 하면 오픈 소스를 쓴다라든지 뭐 로스를 쓴다든지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 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자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거를 다 저희가 직접 바꿀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를 전부 다 저희가 직접 코딩을 프레임워크도 다 짜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대신 그렇게 되면 일은 힘들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지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고 수정 보완이 가능한 거죠. 이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컴퓨터의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컴퓨터의 과부하로 인해서 네. 발생할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네. 마련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자율주행 통합 이슈는 스펙이 그냥 CPU 기반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인베디드 거를 준비할 정도의 3론 PC 조그마한 거 쓰고 있고요. 제가 그 칩사량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GPU까지는 안 넘어가고 이제 CPU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 영상 처리 쪽은 큰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딥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GPU 보드가 들어간 자비어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자비어에서 영상 처리를 한 결과값을 제 중앙 ECU로 보내주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CPU로 라면서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인베디드를 해야 되고 최소화, 경량화 그리고 파워도 적게 먹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양산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작업 초과로 인해서 일어날 사고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하드웨어적인 사고로 본다면 PC 기반으로 가면은 PC가 다운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인베디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처리 속도가 너무 지연된다라든지 오래 걸리는 문제점 같은 경우 그걸 이제 그게 핵심 기술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 가벼운 소프트웨어로 최대한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판단,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 판단제라는 그 프로세스가 계속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한 타임 도는 그 시간을 저희는 계속 줄여가고 있는 거죠. 0.1초, 0.01초 이내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토노머스 A2G에서 영상 처리 기술 개발하고 있는 박태곤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 A2Z에서 이제 영상 처리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들으시는 내용이 AI 딥러닝 네. 기술을 이용해서 차량이 주행 중의 주변을 카메라로 보고 카메라에 담겨진 영상에서 차량, 보행자, 차선, 신호등처럼
카메라를 이용해서 인식할 수 있는 대상들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서 인식을 하는 기술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영상 처리가 어떻게 조금 더 발전돼 있는지, 뭐 딥러닝을 활용한다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딥러닝이나 영상 처리 기술의 기본은 영상이 들어왔을 때 차가 어디 있는지, 차선은 어떻게 있는지, 영상 내에서 2차원적인 정보를 뽑아내는 게 영상 처리 딥러닝의 기술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에서는 이미지에서 네모를 잘 치고 선을 잘 긋는다고 해서 이게 실제 내 차로부터 저 물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차선이 어떤 모양으로 진짜 바닥에 그려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정보만 가지고는. 그래서 자율주행용 영상 처리 기술의 제일 큰 차이점은 이 2D 영상 평면에서 월드 코디네이트, 우리 실세계 좌표로의 정확한 변환, 그걸 통해서 거리를 추정하고 크기를 추정하고 실제 월드에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 기술이 굿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오토노머스 A2Z의 이제 기술은 라이다 신호 처리 기술과 자율주행 알고리즘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에서는 이제 라이다 기술을 이제 안 쓰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A2Z 이제 기술 개발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라이다 신호는 측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카메라에서 검출된 결과는 추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라이다는 물리적으로 빛이 가서 맞고 돌아와서 우리 센서가 거리값을 바로 측정을 하는 컨셉이고, 카메라에서는 네모를 치고 이 네모가 실제로 차 폭이 대략 얼마쯤이고, 영상이 여기, 카메라가 여기 있을 때 차가 저쯤에 있으니까 거리를 추정을 해보면 한 20m쯤에 있을 거다 라고 추정을 하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측정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오는 오류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카메라 센서가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는 빛이 엄청 강해서 아예 영상 자체가 취득이 안 되는 경우는 이건 어찌할 방법이 없고, 네, 그거는 죽었다 깨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카메라도 쓰고 라이다도 쓰고 레이더도 쓰고 이런 걸 다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컨셉이,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생들은 인베디드 이제 C1와 같은 이제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딥러닝어 같은 과목을 굉장히 아주 고급 과목이라 생각해가지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이런 회사를 지원하는데 그 심리적인 이제 장애를 좀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 A2Z 대표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학생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스타트업에 지원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넘지 못할 문턱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대학원을 가야 되고 석사, 박사를 해야 된다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석사를 마치고도 C 프로그래밍 한번 안 해본 친구들도 되게 많고, 경험을 해볼 때 그건 개인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의 차이인 거지, 내가 좀 더 고급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서 딥러닝을 해야겠다, 인베디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꼭 대학원을 갈 필요는 없고요. 인베디드 경험은 사실 저도 대학원에서는 거의 못 해보고 회사에 와서 거의 처음 경험을 해봤던 거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보여줄 수 있으면 어디든 환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회사에 오셔서 배우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대학원 이상의 기술을 전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 동아리에서는 그 예비 창업가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혹시 그 대학생 분들에게 네.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이런 그 단체가 있다는 거 알고 굉장히 좀 놀랐고요. 제가 대학생이었으면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대표를 할 수 있던 것도, 저는 전공 수업은 필수만 딱 채우고 나머지는 창업, 그 당시에도 이제 창업 그 수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기업가 정신,
벤처가 정신, 그 당시에는 벤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걸 많이 들었던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런 수도 듣고 그런 꿈을 꿔봤으니까 지금 뭐 여기 있지 않았나. 물론 중간에 이제 대기업 잠깐 다니긴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상업화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고, 그걸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엄청 힘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힘든 거를 혼자 겪으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좀 경험하시고 와. 기술적인 측면이든 경영적인 측면이든 뭐 창업적인 측면이든 한번 오셔서 이런 스타트업에 또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런 거는 보고 해야겠다라는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 한번 다양한 경험 한번 해보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닥속닥 오토노머스 에이트지였습니다.